안녕하세요. 혼자 일본 여행을 즐기는 히토리타비입니다. 첫 롱폼 영상인데 채널 이름과 맞지 않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단둘이 엄마와 함께 일본 여행을 갑니다. 오카야마라는 주고쿠 지방의 도시인데 대부분 골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아침 일찍 도착해서 시간이 이르지만 먼저 호텔에 짐을 맡기러 갑니다. 역시 평화로운 느낌이 한가득이고요. 오자마자 사진 한 장 찍었고요. 일본 신호등은 왜 소리가 나냐고 물어보시는 어머니의 질문과 함께 밥 먹으러 갑니다. 초밥을 가장 먹고 싶다고 해서 온 곳인데 식당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일본에서 회전초밥만 먹었는데 이런 곳은 처음 왔다고 만족하셨습니다. 점심이라서 런치 세트만 2,500엔에 팔고 있는데 주방장님이 혼자 앞에서 정성스럽게 초밥을 만드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직접 초밥을 받아보니까 정말 대접받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이 호두랑 양갱 디저트가 너무 맛있었어요. 밥 먹고 나오니 날씨가 참 좋네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스타일의 벚꽃나무라며 자연스럽게 저는 사진기사로 변신합니다. 근데 확실히 벚꽃이 예쁘긴 하네요. 요즘 엄마랑 해외여행 가면 10개명 한다는데 그냥 2박 3일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엄마 에키벤 보는 거 멀리서 구경합니다. 지금부터 본격 여행 시작입니다. 전철을 타고 아기자기한 건물들을 보다 보면 한국 시골 느낌 나는 곳에 도착합니다. 진짜 낭만 가득한 기차역이네요. 조금 당황한 엄마였지만 자연이 너무 예쁘다고 좋아하셨어요. 사진은 당연히 빠질 수가 없었어요. 어릴 때 집에 소나무 분재가 있었는데 엄마가 생각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적지인 신사 입구에 도착했고요. 지금부터 본격 오르막 시작입니다. 사실 저보다 잘 걸으시는 것 같아요. 키비츠 신사라는 일본 설화 속에 나오는 모모타로의 모델을 모시는 곳입니다. 신사 옆길로 조심히 내려가는데 400m 정도 되는 회랑과 함께 여러 나무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평화로운 느낌이 들어 좋았습니다. 엄마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자신만의 사진 스팟만 찾고 계시더라고요. 벚꽃이 예뻐서 출사 나온 사람도 보였습니다. 잠깐 신사 앞에 있는 정원에 왔는데 진짜 일본 감성이 한가득이었고 특히 엄마는 수양 벚꽃을 너무 좋아했어요.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정원의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신사를 구경한 시간만큼 구경했고요. 특히 사진 촬영 구경하는 게 재밌었어요. 참고로 엄마가 이번 여행 갔던 곳 중에서 여기가 가장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엄마는 평소에 패키지 여행을 가니까 여기는 사람도 적고 여유로운 분위기 때문에 더 좋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기차역으로 돌아가는데 저 멀리 기차가 곧 지나갈 것 같아서 잠시 멈춰 동영상을 찍었는데 엄마가 이 동영상 참 마음에 든다고 카톡으로 바로 가져가셨어요. 마지막 도리를 지나면 엄마는 항상 자연스럽게 사진 모드입니다. 이렇게 동네 분위기도 느끼다 보면 그냥 기차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시골 느낌의 기찻길도 찍고요. 잠시 반대편 승강장을 보면서 기다리는데 한국이었으면 페인트 칠했을 거라는 말에 갑자기 감성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역에 도착하자마자 택시 탔어요. 아사히강 근처로 작은 노점들과 함께 저 멀리 오카야마 성이 보이네요. 재건축 때문인지 성 상태가 너무 깔끔했고요. 뒷뜰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물이 녹색인 이유는 잘 모르겠고 성을 직접 보기 위해 열심히 걸어갑니다. 평소에 잘 걸어 다니셔서 그런지 엄청난 60대의 체력을 보여준 엄마입니다. 막상 올라와서 성을 바라보니까 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밖에서 사진만 찍고 다음 목적지인 정원을 향해 걸어갑니다. 여기는 정원 바깥의 둘레길인데 이 동네 살면 산책하기 좋겠더라고요. 벚꽃까지 보면서 계속 걷다 보면 상당히 줄이 길어 보이는 매표소가 나오는데 1인당 500엔을 내고 입장을 하고 나면 일본의 3대 정원 중 하나인 고라쿠엔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엄마는 일본의 작은 정원이라 생각했는데 엄청 큰 정원이 나타나서 놀라셨어요. 잉어랑 오리랑 다 같이 살고 있고요. 사계절을 느낄 수 있게 많은 종류의 나무가 있었어요. 포토스팟을 보고 또 참지 못하는 엄마입니다. 소나무 분재가 어쩜 저렇게 잘 돼 있는지 높은 곳에 올라와서 보니 벚꽃보다 오히려 소나무 분재에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여기는 동영상 찍느라 해석을 안 봤는데 동남아에서 본 듯한 나무와 벚꽃이 같이 있어서 묘한 매력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길을 따라서 벚꽃존에 도착했고요. 전문 카메라맨들이 정말 많아 보였어요. 엄마가 벚꽃을 많이 봐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지막 벚꽃 지역 한번 구경하고 조금 세련된 느낌의 오카야마 성을 마지막으로 감상한 뒤에 성 아래 강을 따라서 계속해서 걷다 보니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만 보던 벚꽃 축제를 하는 노점의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단연간 국내 축제로 다져진 짬밥으로 일본 벚꽃 축제에 혼내주러 갑니다. 한국이랑 비슷하지만 확실히 일본 분위기예요. 여러 노점들을 구경하다가 조금 특별한 타코야키를 픽했는데요. 가스오부시가 아닌 파가 올라가고 타레 소스가 아닌 소금 맛인 타코야키인데 진짜 많이 먹어도 물리지 않고 시원하고 짭짤해서 너무 맛있었어요. 이 가게 진심 맛집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면서 노점들을 보는데 한국식 핫도그 판매하는 거랑 금붕어 잡기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엄마가 한국 벚꽃축제랑 가장 다르다고 느꼈던 건 사람들이 엄청 시끄럽지 않고 매너있게 노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호텔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천천히 작은 도시의 풍경을 보며 걸었습니다. 호텔방은 편히 쉬려고 따로 잡았고요. 1시간 반 정도 푹 쉬다가 저녁으로 야키니쿠 먹으러 나갑니다. 하라미자와 탄지로라는 가게인데 다찌석으로 안내를 받았고요. 야키니쿠는 역시 작은 화로
하루하루가 인상적이에요. 엄마랑 처음으로 건배를 하고 진짜 맛 좋은 우설을 시켰는데 엄마는 못 먹겠다고 저만 먹었어요. 그래서 안창싸게 시켰습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토마토 겉절이를 주셨는데 알고 보니 제일 교포셨어요. 엄마한테 말도 잘 걸어주시고 와규 초밥도 서비스로 주셨어요. 한국에 잠깐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자리에 계신 한국인이 계산을 해주셔서 그날 많은 감동을 받으시고 식당에 방문하는 한국인 분들께 친절하게 서비스한다고 하시더라고요. 2차로는 현지인 친구에게 추천받은 오요배라는 튀김 가게에 왔습니다. 영상 편집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번 여행 중 엄마의 1등 식당입니다. 순서대로 카레, 해초, 암염, 소금이고요. 도미살과 새우를 섞은 튀김인데 이게 이번 여행 토탈 1등 음식입니다. 생선은 조금 입맛에 안 맞다 하셨는데 멘치카츠는 너무 좋아하셨어요. 맛있을 수밖에 없는 비주얼이에요. 직원분들도 전부 친절하고 특히 요리 고수처럼 보이는 점장님께서 아스파라거스 맛있다고 추천해줬는데 풀떼기를 안 좋아하는 제가 먹어도 정말 깔끔한 맛이 나서 좋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좋아해서 한 번 더 시켜서 깔끔하게 마무리해줬습니다. 이제 2일차 여행을 위해 호텔로 돌아갑니다. 2일차 아침은 기분 좋게 지하상가에서 귀여운 초등학생 2명과 함께 시작했고요. 오카야마역 1층에 있는 빵집에서 모닝 세트로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오늘도 짧은 다리로 열심히 걷는 엄마와 함께 구라시키시로 여행을 갈 거예요. 자세히 말하자면 구라시키 미관지구에 갈 예정인데 일본에서 중요한 전통적인 건축물을 보존하는 전통 미관 보존지구라고 하네요. 약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 엄마는 화장실이 많이 급했나봐요. 어제보다 하늘이 많이 흐렸지만 여행하기에는 덥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이상하게 육교만 보면 저는 도로에 동영상을 찍는데 엄마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일본에 오면 신호등 소리를 참 좋아하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새 소리가 나냐고 하더라고요. 첫째 날과 다르게 하늘이 조금 흐렸지만 그래도 옛날 일본의 느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작은 강에 백조도 있어서 놀랐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이었는데 저 멀리 예쁜 건물에 사람들이 줄 서 있어서 무턱대고 저도 줄을 서봤는데 관광 안내소 건물이었습니다. 구라시키 미관지구를 배로 구경할 수 있는 티켓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는 걸어서 구경했습니다. 엄마가 아기자기한 느낌을 너무나 좋아했고요. 어느 순간 미관지구 끝까지 걸어와서 다리 위에서 엄마 사진 한 장 찍고 다시 반대편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9시 반이 되니까 배들도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막상 움직이는 배를 보니까 타보고 싶더라고요. 오카야마에 특산물이 많은데 키비당고가 유명하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고요. 결국 하나 샀지만 나중에 전철에 두고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당고입니다. 당고를 먹으니까 배가 고파서 타코타마고 하나 먹어봤습니다. 머리가 메추리알로 되어 있어서 조금 신기했어요. 이번엔 구라시키 아이비 스퀘어라는 곳인데 1889년에 지은 방적 공장의 건물을 휴식 공간으로 개조했다고 하더라고요. 조경이 정말 잘 돼 있어서 엄마 사진도 한 장 찍어줍니다. 참고로 구라시키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청바지 원단을 생산한 지역이라서 청바지를 판매하거나 청바지 원단 기념품들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예쁘게 지어진 벽돌 건물을 옆으로 지나면 엄청 예쁜 벚꽃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만개한 벚꽃을 사진 찍는 사람들도 많았고 한국과 다른 형태의 벚꽃이라서 더 예쁘게 보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특히 구라시키에 있는 벚꽃나무들이 오래된 느낌이라서 엄마가 신기해 하더라고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사진도 찍어드리고 작은 신사를 향해 올라갑니다. 흐린 하늘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치 신사라는 곳인데 관광객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평화로운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신사를 내려와서 신기한 고양이 아저씨도 만나고 점심에 예약한 식당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여유롭게 동네를 다시 한번 구경합니다. 화장실이 특이해서 엄마랑 엄청 놀랐고요. 창밖으로 아기자기하고 예쁜 정원이 있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사와라야라는 삼치 전문점이고요. 점심에는 이렇게 덮밥을 2가지로 구성해서 런치 메뉴 세트만 판매하고 있었어요. 삼치회로 시작된 덮밥부터 조린 것도 있고 타다키도 있었는데 가츠로 튀긴 것도 있어서 신기했어요. 엄마는 조린 거랑 타다키가 맛있다고 했고 저는 회로 된 덮밥이 맛있었어요. 점장님 혼자서 바쁘게 덮밥을 만드는 느낌이 젊은 장인의 감성이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고 나오니 날씨가 조금 좋아졌고요. 아침에 비해 사람들도 꽤 많아졌습니다. 나룻배는 벌써 마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나가다가 푸딩 시식도 하고 복숭아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은은하게 복숭아 향이 퍼져서 맛있었어요. 엄마는 계속 시식을 하고 다니시고요. 날씨가 좋아지니까 아침이랑 뷰가 조금 달랐어요. 이제 마지막 여행지로 가기 위해 구라시키역에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운 여행지였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전철로 꽤 이동해야 합니다. 사실 신칸센으로 이동하면 금방 도착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산요 본선으로 이동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사람이 너무 많았고요. 세계문화
오카야마 유산으로 유명한 이곳은 히메지시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이라는 히메지 성을 정말 보고 싶어서 왔고요. 벚꽃 시즌이라 유독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았어요. 안쪽에 큰 공원과 함께 벚꽃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그냥 벚꽃만 즐길 거면 무료로 즐겨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천수각 들어가 보려고요. 1600년에 짓고 지금까지 유지해서 그런지 천수각을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계단 지옥이 펼쳐지는데요. 무릎이 아픈 사람들은 이용하면 안 될 정도로 계단이 꽤 높은 편입니다. 아마 마지막 층은 사람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서 꽤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천수각 꼭대기에는 작은 신사도 있었고요. 날씨가 조금 흐려졌지만 꼭대기에서 바라보니 히메지시가 한눈에 들어왔고 히메지성 앞 공원에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것도 진짜 일입니다. 겨우 탈출했는데 한 번 더 오게 된다면 다음에는 바깥만 본다고 엄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천수각 출구를 통해 걸어 내려오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작은 장소가 나오고요. 역시나 사진 한 장 찍고 갑니다. 이번 여행 중 사람이 제일 많았던 히메지성이었지만 왜 백로성이라 부르고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지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현지인들은 슬슬 파티 시작이었는데 아마 저녁에 라이트업 행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나가는 길에 엄청 귀여운 강아지들도 만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귀여워서 구경했어요. 이걸로 제가 준비한 여행지는 끝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미리 예약한 아나고 전문점입니다. 야마요시라는 식당인데 유명 인사들이 많이 왔다 간 것 같아요. 우선 맥주 한잔하고 주문한 아나고 정식 중에 덮밥이 먼저 도착했고요. 사장님이 정성스럽게 구워주시더라고요. 안하고 머리까지 구운 건 처음 봤습니다. 엄마도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무리하고 호텔로 돌아가기 전에 히메지역 2층에서 라이트업이 된 히메지성을 보고 갑니다. 살짝 지쳐 보이는 느낌이 드는 엄마입니다. 야간 기차를 타고 무사히 오카야마에 돌아왔고요. 저는 어머니가 주무시러 간 사이에 혼자 야키토리를 먹었습니다. 야키토리를 다 먹고 돌아가는데 일본인들은 술자리의 마무리를 라멘으로 한다고 들어서 쇼유 라멘 먹으러 왔습니다. 뭔가 기대가 되는 손놀림이었고요. 술은 참을 수 없어서 하이볼 하나 시켰습니다. 면발이 정말 탱글탱글했고요. 차슈는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쇼유 라멘은 처음인데 국물이 안 짜더라고요. 몇 번 후루룩 하다 보니까 국물까지 다 마시고 정리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3일간 계속 걸었던 거리라 아쉽네요. 아침은 비에레 프랑스에서 모닝 세트 시켰고요. 저는 항상 먹는 소시지 빵과 아이스 커피를 마셨는데 엄마는 빵에 요거트를 찍어 먹는 퓨전 음식을 보여주더라고요. 다음에 저도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을 즐기는 오카야마 사람들을 뒤로 한 채 공항버스를 타러 천천히 걸어갑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이었는데 한국인도 없고 조용한 곳이라서 정말 만족했던 여행이었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어머니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저의 여행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마 다음 영상부터 기내식 먹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